이건 한 엔지니어의 사직서입니다. 근데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는 기업 테슬라의 심장에서 8년이란 수석 엔지니어가 던진 폭탄 선언이었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일론이 테슬라의 미션과 민주주의에 거대한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그의 리더십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중에게 거짓말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소수자를 공격하고 기후변화 부정론자를 지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다. 이건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닌 거죠. 제국의 심장부가 안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신호였습니다. CEO 사임설, 트럼프와의 4천억짜리 브로맨스, 백악관을 해킹했던 조직 도치, 독일 아프대 공개 지지, 그리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포즈까지.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미친 천재의 통제불능 뇌절일까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이신가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요구한 보너스가 얼마인지 들으셨나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의 배에 가까운 돈을 한 사람 보너스로 달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니들 나 없이 테슬라 이끌 수 있어? 한번 해보시든가 라고 묻는, 주주들 상대로 벌이는 영악한 충성 테스트이자 나는 법 따윈 상관 않는 자라는 걸로도 보일 수 있는 선언이었죠. 왜냐고요? 이미 법원에서 이거 이사회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라면서 수조 원짜리 보상안을 무효 때렸거든요. 근데 반응이 뭐다? 주주들이 다시 오케이 하면 그만 아니냐 하고 판을 2배로 키운 겁니다. 심지어 CEO 승계 계획을 마련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어요. 자기가 만든 리스크를 자기가 돈 받는 조건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또 있나요? 이런 돈잔치에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판합니다. 바로 교황 레오 14세. 머스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해요. 60년 전 CEO는 노동자보다 4배에서 6배 벌었는데 지금은 600배를 번다. 돈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가 되면 우린 큰일 난 거다. 근데 진짜 황당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 발언 바로 전날 밤 머스크 동생이 바티칸 상공에 드론 수천 대를 띄워서 종교화를 흉내내는 쇼를 펼쳤다는 겁니다. 한쪽에선 돈과 기술로 신성을 과시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탐욕을 꾸짖고 블랙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었죠. 아니 CEO가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이사회는 뭐 하나 싶죠. 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 한번 볼까요? 일단 동생 킴벌 머스크, 말이 필요 없죠. 리드 디렉터,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의 이사, 또 다른 이사,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 머스크랑 같이 휴가 가는 사이. 이쯤 되면 이사회가 아니라 머스크와 아이들이 정모하는 거 아닌가 싶죠. 감시자는 없고 공모자만 가득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 아예 떼고 다니는 거죠. 머스크가 X에서 키보드 배틀 뜨느라 정신 팔린 사이에 진짜 적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아디. 2025년 상반기 사상 최초로 매출에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테슬라의 안방이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3%대로 그냥 떡락했어요. 이건 전략의 차이의 결과였습니다. 머스크가 자율주행, 로봇 같은 미래를 팔 때 BYD는 가성비 좋은 현재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현금 흐름은 90% 가까운 폭락. 한쪽은 꿈 얘기하다가 계좌가 거덜났고 다른 한쪽은 묵묵히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진짜 사임하면 누가 테슬라를 이끌까요? 1순위 후보는 리틀 일론이라고 불리는 톰 수.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 신화를 쓴 일 잘하는 실무형 리더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머스크의 비전을 먹고 자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를 잃은 신도들이 유능한데 평범한 2대 교주를 따를까요? 이건 경영승계가 아니라 어쩌면 종파계승 문제입니다. 교주가 사라진 자리에 과연 믿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시간을 좀 돌려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머스크랑 트럼프는 서로 개소리한다, 너무 늙었다 라면서 서로 머리채 잡기 직전까지 싸우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두 사람이 2024년 갑자기 찐친이 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습니다. 대체 왜? 이념? 글쎄요. 철저한 거래였습니다. 머스크는 규제 완화라는 선물이 필요했고 트럼프는 머스크의 돈과 X라는 앰프가 필요했던 거죠. 이 두 비대한 자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잠시 손을 잡은 어떤 위험한 브로맨스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 이기가 출범하자마자 백악관에 정체불명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도치, 정부 효율부, 대장은 일론 머스크, 목표는 연방정부를 해킹해서 군사를 빼겠다. 하지만 그 실체는 머스크에 충성하는 20대 엔지니어들과 페이팔 마피아의
동료이자 극단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피터 틸의 데이터 회사 팔런티어였습니다. 정부기관에 상주하면서 민감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자기들 입맛대로 정부를 해체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쿠데타 조직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만했죠. 그래서 도치가 뭐 했을까요? 2050억 달러 절감했다 하고 자화자찬했지만 정부 추산 실제 결과는 217억 달러 손실. 자, 근데 진짜 코미디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폭로하길 도치 직원들이 미국인 수억 명의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 개인정보 전체를 복사해서 보안도 허술한 클라우드에 그냥 업로드했다는 겁니다. 이건 효율화가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들의 난장판이자 데이터 약탈 시도로까지 보이는 거죠. 영원할 것 같던 이런 둘의 브로맨스가 정말 어이없게 끝납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기이한 이름의 예산안을 서명하면서죠. 이 법안이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머스크는 나라 파산시킬 미친법이라면서 극대노했고 트럼프는 보조금 끊겨서 삐졌냐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결국 수천억짜리 동맹도 자기 돈 문제 앞에선 한낱 종이장이었던 겁니다. 트럼프에게 뒤통수 맞은 머스크. 그럼 너네 다 갈아엎을 거야 라면서 아예 정당을 진짜 만들어버립니다. 이름은 아메리카당. X에서 새 정당 원하냐? 투표 한번 돌리더니 2배가 원하니까 만들겠다 라니, 이게 무슨 동네 반성회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제3지대 정당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과연 미국의 정치를 바꿀 혁명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고 부자의 치기 어린 복수국으로 남을까요? 언론은 머스크를 구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구가 정확히 뭘까요? 그냥 나쁜 거? 쉽게 말해서 보수는 시스템 안에서 개선을 말하지만 구구는 이 시스템 다 썩었으니 갈아엎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 때려 부수길 원하죠. 자, 이 정의를 머릿속에 딱 넣고 머스크의 다음 행보를 보시죠. 머스크는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아프데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건 AfD뿐이라고요. 아프데가 어떤 당이냐면 독일 정보기관이 극단주의 단체로 감시하고 있고 이미 당 관계자가 나치 친위대를 옹호했다가 유럽 의회에서도 쫓겨난 그야말로 사회에서 손절당했던 정당입니다. 머스크는 대체 왜 전후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절대적인 금기, 나치와 관련된 건 쳐다도 보지 말자는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건드릴 걸까요? 그는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한 국가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기 영향력 과시용으로 써먹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요. 이런 입방정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테슬라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프테 지지 발언 이후에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60% 가까이 폭락했고 브랜드 선호도는 1위에서 7위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얼마나 빡쳤으면 독일의 테슬라 차주들이 Fuck Elon, Love My Tesla 같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까요? CEO 한 명의 입이 수십조 원짜리 브랜드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죠. 이번엔 영국입니다. 소위 극우 운동가 집회에 화상으로 등장해서 외칩니다. 영국 정부를 바꿔야 된다.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건 한 평범한 개인의 의견 표출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쩌면 부정하는 내정 간섭이자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으로 비춰질만 합니다. 선 제대로 넘었죠.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문제의 그날 트럼프 취임식 축하 행사에서 머스크는 오른팔을 쭉 뻗는 동작을 2번이나 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누가 봐도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이 동작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머스크의 해명도 들어봐야죠. 내 마음이 당신들을 향한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제스처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이 경례에 대한 미국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블랙 코미디입니다.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나치 경례라고 생각한다 42%, 마음의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42%. 동률이 나왔죠. 더 놀라운 건 많은 트럼프 지지자 마음의 제스처라고 답했고 많은 반대편 지지자 나치 경례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 머스크는 진실이 아닌 신념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탈진실 시대에 들어서 가장 강력한 아이콘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근데 말입니다. 머스크는 유독 한국에 관심을 많이 표현합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 0.68을 콕 집어서 재앙적인 인구 붕괴라고 경고해줬죠. 심지어 한국은 3세대 만에 인구 96%가 감소할 거다라는 짤까지 공유하면서요. 이걸로 머스크가 언급했다 하면서 국뽕에 차오른 사람도 소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14명의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기의 친출산주의 이념을 피할하기 위한 자극적이고 극적인 쇼케이스로 써먹은 거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게 하죠. 재밌는 건 머스크가 이런 온갖 기행을 벌여도 한국의 서학개미들의 사랑은 굳건하다는 겁니다. 2025년 7월 기준 데이터인데 한국인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27조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당시 시총 1위 엔비디아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머스크도 이걸 아는지 한국인들은 똑똑하다며 립서비스를 잊지 않죠. 한 개인에 대한 믿음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CEO 리스크를 압도하는 이 현상, 이건 투자일까요? 아니면 종교에 가까운 믿음일까요? 머스크의 관심은 주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을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 투자를 논의하고 한국의 군사 위성은 스페이스X 로켓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의 관심은 자선이 아니라 철저한 지정학적 비즈니스적 계산인 셈입니다. 혹시 머스크는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어떤 동질감을 발견한 건 또 아닐까요? 한국 20대 남성의 33%가 구구 성향이라는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새빨간 눈으로 외치는 능력주의나 공정,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 반페미니즘 정서, 더해서 강력한 통치자가 다 갈아엎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극단성도 가졌다는 거죠. 물론 한국적 정의에 머뭅니다. 머스크가 X에서 매일 외치는 반워크 메시지나 능력주의 주장과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그는 어쩌면 자신의 이념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유력한 테스트베드로 바로 여기 한국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본인이 보기에 한국 총선 시즌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극우 성향 정당이 보일 때 X에 샤라웃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진짜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머스크를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과 카리스마의 어두운 면. 그는 스스로 아스퍼거라고 밝혔고 그의 천재성은 여기서 비롯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모습에서 공감 능력 부족, 규칙 무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같은 소위 어둠의 3요소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을 봅니다. 천재성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X 인수 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 계정을 정지시키고 특정 정치 세력의 목소리만 증폭시켰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모두를 위한 자유일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왕국에서 누리는 완벽한 통제일까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교묘한 형태의 새로운 검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서방 민주주의를 이렇게 흔드는 동안에 조용히 웃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그를 유능한 리더십이라고 칭송하고 중국은 그 틈을 타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머스크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가 만든 혼돈은 결과적으로 경쟁자들에게 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귀한 정치 외도를 끝내고 혁신가로 복귀해서 중국의 BRD를 격파하고 테슬라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시 머스크라면서 환호하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추락.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중과 이사회가 등을 돌리고 CEO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혹은 쫓겨나듯 제 말로 X라는 왕국에 고립된 채로 한때 혁신가였던 괴짜로 잊혀가는 마치 그리스 비극 같은 결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론은 이 두 시나리오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한 명의 기업가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국경을 초월하고 선출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입니다. 한 사람이 미디어를 소유하고 위성 인터넷망을 통제하면서 각국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가 열어버린 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머스크가 뭘 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새로운 권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시기에 혁신가 혹은 선동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